책 읽는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 내면의 성장을 꿈꾸는 성장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책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루이스 A의 치유 함께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루이스 A는 심리적 영적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대표적인 형이상학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심리치료 전문가로서 30년 이상 수천 명의 상담 고객에게 인간이 지닌 창조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치유를 도와왔던 분이십니다. 책에서는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각 개인이 책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 삶의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노동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 미혼모가 되었던 청소년기, 자아 존중감이 낮아 늘 자신을 부정했던 젊은 날을 살다가 어떻게 40대에 이르러 기회를 얻고 최고의 삶으로 반전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과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바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치유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5장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변화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바꾸기로 결심하라.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고 느껴지면 두려워하며 포기해버린다. 엉망이 된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화를 내기도 한다. 포기한다는 것은 변화라는 건 불가능하고 가망 없는 일이야. 그런데 뭘 하러 변하려고 노력하겠어. 라거나 그냥 이 상태로 있자. 최소한 이 고통에는 익숙해졌잖아. 싫지만 익숙한 게 더 낫지.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이다. 습관적인 분노는 전응아 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교실 구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전응아 모자를 쓰고 구석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은 화가 난다. 다른 일이 생기면 또 화가 난다.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화가 난다. 다시 다른 일이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화가 난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좋은 일인가? 단지 화가 나는 현상은 시간 낭비고 어리석은 반응일 뿐이다.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보지 않으려는 고집일 뿐이다. 왜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많은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런 좌절하고 싶은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것 같은가? 왜 당신은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표출하는 감정은 무조건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화를 많이 표출할수록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한다. 마치 전응아 모자를 쓰고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일처럼 말이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화가 나는가? 잘된 일이다. 당신도 툭하면 화가 나는 성질을 바꾸고 싶을 테니 말이다. 난 바뀔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당신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알아보려면 난 바뀔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 상황이 더 좋아지고 쉬워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굉장히 싫어한다. 우리 자신은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바뀌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우선 우리 내면에 변화해야 한다. 사고방식, 말하는 방식, 표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내부의 상황도 변할 것이다. 다음 단계를 보자. 우리는 이미 문제 자체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이제 변화를 결심할 시간이다. 나는 고집이 매우 센 편이다. 지금도 내가 가끔씩 인생의 변화를 주기로 결심할 때마다 이 고집이 생각이 변화하려는 것을 막는다. 나는 때때로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화가 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 심리학을 연구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렇다. 이것도 내가 얻은 교훈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내가 고집스러워질 때마다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왔음을 잘 안다. 인생을 바꾸려고 할 때, 무언가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옛 생각은 새로운 생각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어떤 생각은 쉽게 없앨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없애기 어려울 수도 있다. 변화할 시기라고 말하면서도 낡은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이 생각이 나에게 그만큼 중요해서 놓아주기 힘들다는 뜻이다.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행복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자란 사람보다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같다. 그들은 많은 시련을 거쳐서 지금의 위치에 왔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대부분의 좋은 선생님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려고 한계의 껍질을 더 깊숙이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 작업은 평생이 걸린다. 내가 낡은 생각을 놓아버리기 위해 하던 예전 방식과 요즘 방식의 차이점은 나 자신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면에 변화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을 청소하듯 생각을 청소하기. 내가 하는 마음의 작업은 집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 마음의 방을 둘러보며 그 안에 있는 생각을 검사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생각은 광택이 날 정도로 잘 닦아서 더 쓸모있게 만든다. 고쳐야 할 생각이 있으면 가능한 한 고쳐본다. 지난 신문과 잡지나 옷처럼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도 있다. 이런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서 영원히 치워버린다. 이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필요는 없다. 훈련. 나는 변화하고 싶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라고 말해보자. 이 말을 자주 반복한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을 만져봐도 좋다. 목구멍은 변화가 일어나는 몸의 에너지 중심이다. 목을 만지면 당신이 변화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당신이 변하고 싶지 않을 때가 바로 가장 변할 필요가 클 때라는 사실을 알아두라. 나는 변하고 싶다. 우주의 지혜는 항상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에 반응한다. 당신이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변화하기 위한 방법. 내가 제시하는 방법 말고도 변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당신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의 목록을 실어 놓았다. 몇 개만 소개해 보겠다. 크게 나누면 영적인 접근법, 정신적인 접근법, 신체적인 접근법이 있다. 전체적인 치료에는 몸, 정신, 영혼이 다 포함된다. 한 부분에서 시작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세 부분을 모두 다루게 된다. 정신적인 접근법으로 시작해서 상담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기도와 명상으로 영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는 사람도 있다. 집을 청소할 때 어느 방부터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제일 먼저 청소하고 싶은 방부터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변화를 시작할 때도 마음에 드는 부분부터 바꿔나가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던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영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책을 찾아보고 영양과 관련된 강의를 듣기도 한다. 그리고는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이 자신의 기분과 외모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한 가지 변화가 다른 변화로 이어진다. 나는 고객에게 영양에 대한 충고는 거의 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영양학적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영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내가 아는 전문가를 소개해준다. 잘 모르는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 영양에 관한 책은 심한 병을 앓았다가 자신만의 독특한 치료법으로 병을 치료한 사람이 쓴 경우가 많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한 치료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책을 쓴다. 하지만 그 치료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자연식과 생식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생식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음식을 익히지 않고 빵이나 곡물을 별로 먹지 않으며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지 않는다. 소금도 절대로 쓰지 않는다. 자연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음식을 익혀 먹고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으며 소금을 많이 사용한다. 이 두 식단 모두 효과가 있다. 자연식으로 병을 치료한 사람도 있고 생식으로 병을 치료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두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나의 영양 철학은 매우 간단하다. 잘하는 것이면 먹고 잘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신경을 쓰듯 당신이 먹는 것에도 신경을 써라. 이렇게 하면 몸에 신경을 쓰게 되고 우리가 먹는 방법에 따라
몸이 보이는 반응도 잘 살펴볼 수 있다. 평생도록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뒤늦게 정신적인 집을 청소하는 것은 평생 패스트푸드만 먹다가 뒤늦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둘 다 변화 과정이 힘들다. 당신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동안 몸속에 축적된 노폐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하루 이틀은 마치 몸이 썩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당신이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하면 당분간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잠시 추수감사절 저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회상해보자.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칠면조를 요리한 냄비를 씻어야 한다. 냄비는 온통 까맣게 타서 그을렸다. 그래서 일단 세제를 푼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 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 냄비를 문질러 씻기 시작한다. 그러면 싱크대에 온통 그을음이 번져서 엉망이 된다. 씻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 보인다. 하지만 계속 문지르면 냄비는 새 것처럼 깨끗해진다. 생각을 청소하는 것은 그을린 냄비를 씻는 것과 같다. 새로운 생각에 담가 놓으면 온갖 생각의 찌꺼기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을 계속하면 곧 낡은 생각이 모두 사라진다. 훈련, 변화로 마음먹기. 일단 변화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우리에게 맞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다음은 내가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첫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변화하고 싶어 라고 말한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라. 만약 당신이 망설이거나 변화를 거부한다면 왜 그런지 자문해보라. 당신이 집착하는 낡은 생각은 무엇인가? 자신을 꾸짖지 말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마 그 낡은 생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겠는가?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든 모르든 이제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목을 만지면서 다음과 같이 크게 10번 말해라.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을 모두 버릴 거야. 거울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 혼자 거울을 들여다볼 때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외모를 비판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자신을 무시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인 것 같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제 조용히 객관적으로 나의 낡은 생각을 바라보면서 변화하기로 마음먹는다. 나는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 나는 즐겁게 변화한다. 내려놓아야 할 낡은 생각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이 반응한다. 나는 자신이 매 순간 변하는 것을 보고 느낄 것이다. 이전의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힘이다. 나는 자유로워진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